네, 앞선 백상현 기자의 리포트처럼 세종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대선 전과 달라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또 향후 전망에 대해서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박유석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대선 기간에는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 때문에 아무래도 이 상승세를 보이던 이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이제는 이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아파트 가격 동향 등 세종시 부동산 현재 상황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현재 세종시 부동산 시장은요. 대선 기간 중에 어떤 행정수도 이전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좀 급등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단기적으로 숨고르기에 좀 들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 대선에서 이제 여러 후보들께서 이제 국회와 대통령실 세종 이전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또 수도권과 지방의 어떤 균형 발전에 대한 공약도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5월 달에 이제 아파트 매매 가격 한국 부동산원 자료가 있는데요. 0.4% 정도 올랐는데 이 정도면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선 상당히 많이 오른 거다라고 네. 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가격뿐만 아니라 이제 거래량도 좀 중요한데요. 네. 거래량도 단기간에 4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좀 과열이 나타났다라고 네.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세종시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거래된 금액 자체도 억 단위 이상 올라간 이런 상황이 좀 나타나서 네. 어떤 공약의 효과가 좀 강하게 반영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6월 달에 들어서는 이제 다소 좀 진전된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최근엔 주간 기준 상승률이 이제 0.1% 미만으로 상승세는 나타나고 있지만 상승률이 줄어서 좀 안정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급격하게 상승을 할 경우에는 일정 부분 조정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정 수준 이제 조정이 좀 들어간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그 이슈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조정 기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세종이 아닌 이 청와대로 이제 집무실을 옮김으로써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상승세가 꺾인 주요 원인을 그거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첫 번째 원인은 이제 정치적 이슈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물론 공약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네. 이제 그게 이제 현실이 됐죠.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꺾였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세종의 이전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이셨는데 네. 다만 이제 시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단기적인 과제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네. 지금 이제 청와대로 들어가시게 되면서 네. 중장기적 과제로 이제 전환이 되었구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정치적 이슈 외에 이제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도 아직 여전히 좀 있습니다. 금리가 4번 정도 이제 인하가 좀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이제 시장의 금리 기조가 이제 하락세로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건 분명한데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실질 금리가 있어요. 네. 이 부분은 또 오히려 거꾸로 상승하는 경향도 좀 나타났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의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좀 높고 또 대출 잔액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있고 또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도 비슷한 기조를 이어갈 것 같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정도 이유로 세종의 부동산 시장 자체도 아무래도 지금 꺾인 거라 네.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이 안정을 거치는 이제 과도기적 단계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이 세종에 이제 부동산을 구입하실 때 좀 고민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2020년에 이 세종 집값이 급등했다가 폭락한 바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또 그런 경우가 또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사실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상황이 재현될 수 있냐 이런 상황 말씀들도 있을 거거든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좀 2020년 데자뷰 아니냐 걱정하시는 네.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때랑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당시에도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확정이 되고요. 네. 공공기관에 추가로 이전이 되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격 자체의 상승포로 본다면 지금 상승포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야 우리가 이제 거품이 꺼진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2020년과는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이고 있고 대표적인 거는 외부에서 이제 투자가 들어오는 어떤 유동성에 대한 부분은 과거와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투자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의 투자가 지금은 이루어진 상태이고 네. 과거에는 타 지역부터 해가지고 이제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랑은 조금 다른 양상으로 폭락이
이어지거나 그러지는 네.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의 정치 상황이라든지 경제 변수에 따라서는 오히려 또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0년과 같은 상황을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그 드린 말씀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실수요자들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세종시 부동산에 여전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앞으로 이제 미래 지향적인 비전으로 봤을 때 내가 세종에 살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 때문에 이제 집을 구매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향후 전망으로 이 세종시의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뭐 일단 큰 틀에서 본다면 네. 이제 세종시에 대해서는요 전국적으로 관심이 아직 여전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향후 전망을 뭐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할 때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급등한 경우도 있었지만 세종시는 저는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정책의 실행 속도나 아니면 시기에 따라서 시장이 좀 바뀌어 나갈 것 같은데 또 특히나 세종시 같은 경우는 또 부동산 호재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일희일비하는 경우가 좀 생길 네. 수가 있는데 조금 여유를 두시고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금리에 대한 리스크 여전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외부 자본이 지금은 급격하게 들어오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실수요자 위주로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요자분들은 지금 세종시에 가시는 게 이제 또 뭐 폭락이다 이런 좀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그런 부분들은 네. 뭐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정책적인 부분, 시장의 상황 이런 것들 조금 면밀히 검토하신다면 네. 세종시의 실수요 목적으로 들어가시는 거는 무리가 없다. 또 앞으로도 또 발전 가능성이 여전히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집을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